예, 북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제 막말 해프닝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회담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 요거는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한일 간의 회담은 30분 정도 약식 회담으로 이루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 약식 회담.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 쪽에선 뭐 간담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은 확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스케줄의 문제를 대면서 이것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연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한 48초 정도 환담을 하는 정도의 이제 대화를 가졌고요. 그 뒤에 리셉션 현장에서 조금 더 환담을 했다. 요런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외교 성과를 놓고 지금 비판에 직면한 상태인데 일단 이제 환담 나누고 내려오는 장면에 포착된 그 대통령 비속어 발언까지 이 기름을 부은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외교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4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을 한 분이죠. 오준 전 유엔 대사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오준 전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엔 연설 그리고 한일 한미 정상 간의 만남까지 지금까지의 과정 쭉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평부터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제가 외교관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외교의 성과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축구 경기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음.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야 나오는데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외교를 보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의 외교적인 실수, 의전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게 더 부각되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이번 순방 행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외교 성과라는 건 뭐 길게 보면서 성과를 내는 건 맞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하나하나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미흡했다,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확실히 픽스가 된 걸로 우린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스케줄을 이유로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틀어버린 것 같아요, 막판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유엔 대사를 할 때 보면요, 예. 모든 정상들이 이제 유엔에 왔을 때 꼭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고 네. 다른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데요. 유엔이 예.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뭐 10분씩 만나더라도 만나자는 정상은 다 만나줍니다. 아. 근데 미국 대통령은 보통 그렇게 하다가는 한이 없으니까 네. 또 미국 대통령은 뭐 회원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아예 안 만난다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네. 이번의 경우는 우리 현안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정상회담이 정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조금 그런 발표나 이런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회담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안 됐는데 우리가 좀 서둘러서 발표했다 요렇게 보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확정이 됐는데 미국이 괜히 자신들에게 곤란한 얘기 꺼낼 것 같으니까 무리한 이유를 들어서 막판에 튼 거라고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정부에 있지 않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회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성과로 미리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외교 성과에 연연하면은 이런 외교적인 실수 또 이런 여러 가지 음. 진행에 있어서도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럼 마지막 날짜까지 딱 확정이 돼야 그때 발표하는 게 좀 신중한 처사였다고 보세요?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요. 항상 외교는 저는 그렇게 어. 진행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딱 픽스가 되고 나면 그때는 틀기 어려워요. 아무리 뭐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틀 수는 있지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는 못 틉니까, 그러면? 이 정도 이유로는? 바이든 대통령 스케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는 못 틀어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사정을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조문 이후에 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정이 뭐 변화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간까지 딱 박혀 있는 상황에서 또 틀 수 있는 게 그게 익스큐즈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이해가 외교가에서는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닌 좀 어설픈 상황에서 우리가 발표를 앞서서 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그럼 책임이 어디에 가는가가 정해지니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발표는 완전히 정해진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아.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행사장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짧은 환담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오는 길에 참으로 민망한 대화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게 참 예. 이 XX들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은 XX에서 어떡하나 이제 뭐 참 제가 이거를 뭐 곤란해서라고 이걸 제가 마음대로 바꾸기도 그렇고 쪽팔려서라고 직접 말하려니 참 이게 방송에서 이래도 되나 싶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곤란스러운데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10시간 만에 내놓은 해명은 바이든은 XX에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날림은 어떡하나 이거였다라고 하는데 뭐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미국의 공식 행사장에서 비속어를 쓴 것만큼은 요거는 지금 팩트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준 대사님. 네,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영어에서는 핫 마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예. 뜨겁다는 핫. 그래서 금년 초에 바이든 대통령도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 걸 모르고 어떤 특정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뭐 stupid son of XX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그게 다 방송됐고 속기록에도 남았고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이런 것도 유사한 실수인데요. 예. 저는 이런 게 무슨 외교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이미지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 이런 거에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초에 그런 이야기가 보도된 걸 보고 저분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구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런 son of XX 이런 욕을 쓴다고 하고 좀 놀라니까 다시 네. 보이게 된단 말이군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한테 한 욕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뭐 들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바이든으로 들려요.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실에선 날리면이라고 하지만 지금 받자가 사실은 좀 들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들리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삼거나 하는 경우는 저는 과거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죠. 국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야 나를 이렇게 욕을 했어 막 이러면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된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니까 일단 외교가에서 마이크가 꺼진 걸로 알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왔다라는 게 대사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미지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란 말씀이시고요. 네.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죠. 기시다 총리가 있는 행사장으로 찾아가서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간담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뭐 중요한 거는 대화의 질, 성과일 텐데 33개월 만에 만난 것만으로도 성과다라는 주장과 얻은 것 없는 굴욕 외교였다. 우리 대통령이 찾아가고 국기도 놓지 않고 하는 회담, 이거 굴욕적이다라는 야당 평가. 외교관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까 외교적 성과는 이제 현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말하자면 우리 지금 한일 간의 현안 같은 거 강제징용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죠. 그런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뭐 어떤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그러면 그런 현안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였으면. 음.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정상회담이 그런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은 저는 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회담 역시 제 생각에 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음. 이런 만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그런 음.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네. 뭐 어디 가서 만나느냐, 누구에게도 가까운 쪽에서 만나느냐, 음. 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 뭐 이런 거에 이제 이게 부각되니까 음. 그럴 때 그걸 준비하는 분들, 정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좀 조금 그것을 넘어서 원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요. 왜 지금 구력 외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냐면 우리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게 합의가 됐다. 흔쾌히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먼저 해 버렸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흔쾌히 합의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린 합의했다 그러고 저쪽은 합의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이 좀 더 그러니까요. 커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식 정상회담이었으면 이제 유엔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되게 정식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그 예. 풀어사이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회의하다가 잠깐 일도 나와보세요. 그래서 풀어사이드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성격의 부대적인 양자 회담들은 정식 정상회담 같으면 미리 우리가 언제 발표하자, 뭐라고 발표하자 하는 내용까지 다 합의를 미리 해놓는데 네. 이런 건 그런 게 이제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우리 쪽이 먼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일자하고 장소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은 그거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성급했다고 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의 발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보다는 예. 외교의 행사나 의전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번 순방 전체를 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외교관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하시는 분들 실무자들은 그대로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들이 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 그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요즘 그런 일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정부 내에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외교 실무자가 확 다 바뀌는 거 100%다 바뀌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물론 아니죠. 예. 아니죠. 경험 많은 외교 실무자, 외교 전문가들이 전면에서 이걸 지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찍힌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다 그런 아 그러니까 말이죠. 의문이라고 제가 예. 표현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예. 맞습니다. 외교 많은 경험 많은 숙련된 분들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이걸 끌고 있으면 이런 실수들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 건 아니죠. 실수는 어느 상황에서도 음. 일어나는데요. 예. 다만 그런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씩 줄겠죠. 사실 외교의 그런 관행이라는 거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예. 다 그런 관행이 쌓인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순방이 있기 전에 외교부의 고위급 관계자가 "이번 순방에선 얻을 게 없다."라는 이유로 순방을 강력히 반대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아 그래서 그때 그 관계자가 외교부 관계자가 그렇게 반대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좀 큰 기대를 하기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순방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제 아 생각에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갔던 순방 중에 네. 영국 여왕의 조문이라든지 음. 또 유엔 총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우리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영국 여왕의 조문 같은 거는 한 세기에 한 번쯤 일어날 예. 수 있는 어떤 국장이고 예. 유엔 총회는 제가 유엔을 많이 과거에 다뤘습니다만 예.
우리 같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통령은 무조건 첫 해에 유엔 총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193개국 중에 예. 한 140개 정도의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데 예. 일주일 이내에 그런 정상급 모임은 오늘의 세계에는 유엔 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는 무조건 유엔 총회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순방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드린 말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과라는 게 그 자리에서 이번에 이거 했다, 이번에 이거 합의했다 이런 거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었나 처음부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과를 기대했다면은 무리라고 대사님은 일단 보시는 거고 조문이라든지 유엔 뭐 연설 참여 같은 거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그 연설 11분 내용을 두고도 사실 야당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설의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네. 우리 관심사만 이야기했거든요. 뭐 북한이나 한반도. 그렇죠, 주로.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와 국제적 관심사 간의 이제 일치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국제적 관심사 위주로만 했더라고요. 아마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북한이 저는 생각하는데. 내 비읍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예. 의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추세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국제적 관심사가 일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평가 듣겠습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